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버릇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토, 펴낸 것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심리학자이다. 지필과 연구를 위해 인간관계, 일 등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온 저자는 이들의 말버릇에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저자는 심리 실험으로 효과가 입증된 말버릇의 힘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면 일이 더 잘 풀리고 삶도 극적으로 바뀐다고 강조한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침묵만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도 아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버릇들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란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란게가 그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란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론 말뿐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러 생글생글 웃어보자.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왠지 밝아지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져나오게 된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다. 슈트라크는 남자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연구자들은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나 역시라는 말이 불러온 기적.
인간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적 예언 혹은 자성예언이라고 불린다. 혹시 오늘은 어차피 나 같은 건 이라고 계속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로는 결코 행복해 줄 수 없다.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은 시시한 인생을 살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면 예언 힘에 따라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 그저 그런 미래를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셈이다. 어차피 난 이라는 말 대신 나 역시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써보면 어떨까? 나 역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나 역시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날 거야. 나 역시 누군가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이런 긍정적인 말을 내뱉도록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난 못생겼으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일도 잘 안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세상에는 외모가 그렇게 빼어나지 않아도 인기가 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조금 못생겨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역시 수없이 많지 않던가. 난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성공하긴 글러서 같은 사고방식도 버려야 한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경영자처럼 학벌이 낮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고통스러운 사건은 빨리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의 심리학 근위자인 헤릭 바락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있다. 그는 대학교 1학년생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영어 이렇게 5과목에 고등학교 때 성적을 떠올려 보도록 했다. 이후 자신이 기억하는 바가 맞는지 집에서 결과를 찾아 비교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A를 받았을 때 학생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자신의 성적을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D처럼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는 기억이 모호하거나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적이 A인 과목은 기억이 90%가량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D인 과목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30%만이 정확하게 기억했다. 대학교 1, 2학년생에게 고교 시절은 비교적 최근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억장치는 불쾌한 추억을 망각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거짓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왠지 따끔거리거나 미열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 오늘 왠지 몸이 무거운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만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나 자신을 속여야 한다. 숙취가 남아있어도 상쾌해. 오늘은 컨디션이 최고야 라고 말해보는 식이다. 이렇게 꾸며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꺼내면 정말 기분이 한층 나아지게 된다. 전 예일대학교 총장이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럽이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최대한 행복한 일만 떠올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이 그룹에서 감기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 결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얼마나 있어야 몸이 회복되리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곧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감기를 물리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셀러비 교수는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반대의 경우도 실험했다.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그룹에게 슬픈 일을 생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그룹은 몸의 통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상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낀 날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행복한 일만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은 멋진 사람을 만날 것만 같다. 왠지 오늘 회의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입 안으로 가져오지 마라. 하루의 끝을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는 기왕이면 누구나 행복한 기분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를 바란다. 잠자리에 누워 부정적인 일을 떠올리면 어떨까? 당연히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푹 잠들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이불 속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일단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짐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던 일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큰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둔 일, 짝사랑 상대와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일 등 기분이 좋아지는 기억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그다지 없다면 상상을 해도 상관없다. 또박또박 쓴 글씨가 게으름을 물리친다. 가끔 스케줄 등을 적을 때 본인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개발세발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나 혼자 볼 건데 뭐 어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쓰곤 하는데, 만약 글씨와 행동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안다면 결코 이런 메모를 하지 않을 것이다. 늘 생기 넘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메모를 쓸 때도 깔끔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쓰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글자를 알아보기 쉬워야 어떤 일이든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의욕이 샘솟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보면 본능적으로 귀찮다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 스케줄러에 적힌 글씨가 한눈에 들어올 때는 이런 일은 아침 먹기 전에 해치워야지 라고 의욕이 생기지만, 알아보기 힘들게 적혀 있으면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 행동도 주저하게 된다는 얘기다. 사랑받는 나르시시스트의 말버릇.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 인생이 즐거워진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나르시시스트가 될 필요가 있다. 독일 민스터 대학교의 밑자박 심리학과 교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르시시즘 정도를 측정하는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차례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이 되어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의 인기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나르시시스트로 분류된 학생일수록 자기소개에서 받은 인기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사람들이 재수없다며 싫어할 것이라는 인식은 터무니없는 오해였던 것이다. 실은 그 반대로 나르시시스트일수록 사람들이 쉽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어째서 호감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나르시시즘이 강한 학생일수록 이야기할 때 표정이 매우 풍부했는데,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큰 제스처를 섞어가며 말하는 특징도 보였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이러한 몸짓 역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평가됐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옷차림이 밝고 화려해서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자기 가시 욕구가 강한 나르시시스트의 취향이 반영된 이러한 옷차림 또한 인기를 얻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나르시시스트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전혀 근거 없는 오해라는 생각이 든다. 난 정말 멋진 사람이야. 항상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행복을 위한 자아도취를 맛보도록 하자. 자신에게 맞는 간단한 것 한두 개라도 실천해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